안녕하세요. 필 좋은 치과 윤종필 원장입니다. 치과를 대표하는 진료는 무엇일까요? 많은 진료가 있지만 저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링의 진정한 가치는 건강한 잇몸을 지키고 더 큰 병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방치료라는 데 있습니다. 제때 치석을 제거하지 않아 생기는 잇몸병은 뚜렷한 통증 없이 조용히 찾아와 침묵의 질병으로도 불리는데요.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시스루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진실과 올바른 대처법, 그리고 건강한 잇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스케일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속의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만나면 치태라는 얇은 막을 만듭니다. 이 치태가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단단하게 굳으면 바로 치석이 됩니다. 치석 속 세균들은 잇몸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며 붓고 피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를 받치던 잇몸뼈까지 녹여버리죠.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진료입니다. 치아와 잇몸에 붙은 세균의 서식지, 즉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잇몸병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죠. 스케일링만 제대로 받아도 잇몸 질환 예방은 물론 입냄새 감소, 그리고 치아 본연의 깨끗한 색을 되찾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했더니 피가 더 나고 이가 시려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함 때문에 스케일링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자 오히려 내 잇몸의 관리가 필요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먼저 출혈입니다. 스케일링 후 피가 나는 건 시술로 상처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균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잇몸에 살짝만 자극이 가도 피가 나는 것으로 출혈이 많을수록 내 잇몸이 정말 안 좋았구나, 스케일링 받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치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피가 상대적으로 덜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린 증상입니다. 오랫동안 치아를 두껍게 덮고 있던 치석은 마치 갑옷처럼 외부 자극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스케일링으로 이 치석 외투를 벗겨내니 숨어있던 치아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춥다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외투를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장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치석 제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어 시리다는 것은 치석 제거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역시 치아를 깎아내어 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잇몸뼈가 녹아있던 공간을 치석이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이 사라지자 원래 비어있던 공간이 눈에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스케일링은 진료 관리가 중요한 치료입니다.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세요. 첫째, 자극적인 음식은 잠시 멀리 해주세요. 시술 후 2-3일간은 너무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음주와 흡연은 금물입니다. 민감해진 잇몸에 염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최소 며칠간은 반드시 참아주세요. 셋째, 색소가 강한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직후에는 커피, 카레, 콜라처럼 색이 진한 음식이 치아에 착색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주기의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매일 하는 양치가 치석 생성에 관여하는데 드시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강 건강 상태를 본인이 알 수 없으니 치과에 내원하시어 전문가들과 현재 상태를 공유하고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아직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오셔서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6개월 만에도 치석이 너무 빨리 많이 쌓이셨다면 검진 기간을 4개월 내지 3개월로 다시 제한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칫솔질이 서툴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3개월 주기로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케일링은 주로 잇몸 위로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만약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잇몸 아래 치아뿌리 깊은 곳까지 치석이 파고들었다면 식은 활택술이나 치주 소파술 같은 보다 적극적인 심화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취 후 잇몸 속 보이지 않는 곳의 치석과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긁어내는 치료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면 반드시 심화 잇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입니다. 일상 속 좋은 습관이 더욱 건강히 치아를 갖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진동을 주듯 닦아주세요. 양치질은 최소 3분,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잇몸병은 대부분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이 치아 수명을 늘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간식을 끊기 힘드시다면 오이나 당근을 스틱 형태로 잘라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씹어보세요. 채소의 시원함이 잇몸에 열을 식혀주고 씹는 동안 침 분비가 늘어나 입안의 자정작용을 도우며 풍부한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시술 후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내 잇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임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와 생활 습관으로 그 효과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소를 응원하는 저는 필 좋은 치과 윤종필 원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